음악고들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굉장히 낯선 공간일 수도 있고 익숙한 분들은 익숙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조차도 굉장히 한동안은 출입을 할 수가 없었던 곳이에요. 로이코 시청실에 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시청실 중에 하나고, 사실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청회를 종종 하곤 했었는데, 딱 코로나 때부터 코로나 접근 금지가 된 이후부터 이제 시청회가 또 끊겼었고, 제가 그러고서 마지막 본 게 작년 여름쯤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개방을 해서 시청회를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새로운 어떤 시청, 이번 촬영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기들이 그렇고, 이 로이코 시청실에서 촬영을 하는, 아마 유튜브로 이렇게 외부 촬영을 하는 건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 공간에서의 좀 여러 가지 담아야 될 내용들이 좀 있기도 하고, 로이코 시청실은 언제 한번 로이코 전체 건물은 취재를 할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관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고요. 여하튼 시청 환경이 굉장히 좀 쾌적하고, 기기들의 면면이 좀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하이엔드 기기들의 이런 집합인 이런 시스템을 오늘 같이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디오 쇼 때 아마 잠시 이 시스템을 지나치셨을 수도 있어요. 올 1월 달에 있었던 지금 오늘은 신제품들, 마침 각 회사들의 신제품들, 또 새로 시작한 브랜드, 이런 제품들의 조합이 일단 많고요. 소노스 파베르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룹이죠. 스피커 완전히, 여기도 이제 스피커 군단이란 말을 써야 될 정도로 하이파이 라인업만 한 9개 정도의 라인업이 있죠. 굉장히 하여튼 포트폴리오가 넓고, 거기에 뭐 마세라티 들어가는 MC20이나 헤드폰까지 이제 제작을 해요. 프리마라고. 그렇게 하고 뭐 인월 들어가는 팔라디움 이런 시리즈까지 하면 이제 10개 라인업이 넘어가는 그런 굉장히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가진 이런 스피커 브랜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맥킨토시 그룹에 속해 있고, 그 중에서 이 83년에 시작한 소노스 파베르가 지금까지 원래 사운드는 우리 그대로 유지한다 해서 만든 게 바로 오마주 시리즈입니다. 그 오마주 시리즈가 이제 쭉 뭐 아시겠지만 83년에 소노스 파베르를 만들고 93년에 이제 오마주 시리즈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하여튼 그 전통을 그대로 지금까지 브랜드 이름을, 시리즈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오마주 시리즈고, 거기서부터 제일 먼저 새 버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제품이 바로 아마티, 오마주 시리즈의 현재로서는 가장 플래그십인 아마티 G5, 5세대 버전이죠. 제너레이션 5라는 의미인데, 하여튼 아마티 G5에서 소노스 파베르의 첫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같이 볼 앰프가 이게 맥킨토시 모노블록이죠. MC451, 901, 바로 전에 있던 901의 주니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1이 유명했던 거는 맥킨토시 초유의, 아마 그리고 하이파이 하이엔드 앰프 중에서도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한 바디에 트랜지스터와 진공관 2개 출력단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그래서 바이 앰핑을 원바디로 할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앰프였어요. 일단 MC901의 주니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일단 기본 조합이고요. 프리단은 이제 C12000, 그 다음에 소스 쪽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리인의 클라이맥스 DSM. DSM도 등급이 여러 가지인데 이건 클라이맥스 최상위 제품이고요. 그게 디지털 라인이고, 그 바로 옆에 보면 아날로그 라인인 똑같은 클라이맥스의 리인 LP12 클라이막스 버전. 거기에 에코스 암에 캔디드가 걸려 있습니다. 캔디드 카트리지. 하여튼 이 엄청난 자사, 이 로이코 전체 브랜드의 대표 모델들이 총 출동해 있는, 하지만 이외에도 많습니다. 로이코 브랜드들은 뭐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메인 룸에서 오늘 이 제품을, 특히 신제품인 소노스 파베르 G5와 맥킨토시 MC451, 이 조합의 소리를 같이 들어보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음악 먼저 들어보시고 또 각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It's understood that Hollywood sells Californication. Hey, your surgeon very well to break the spell of aging. Celebrity skin, is this your gender? Is that war you're waging? Firstborn unicorn, hardcore softcore. Dream of Californication. Dream of Californication. Dream of Californication. Dream of Californication. Passione forte che mi fa soffrire per amore. Ogni volta che io mi allontano so che noi ci apparteniamo ancora un po' di più. 네, 사실 이 공간은 와보신 분들은 뭐 많이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한동안 좀 출입이 쉽지 않았던 곳이고 지금은 이제 뒤에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지 않고 그냥 저희가 촬영하느라 이 공간을 쓰다 보니 살짝 라이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표준 그런 잔향을 가진 표준 어쿠스틱을 그런 조건인 시청 공간이라는 걸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성우 환경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그 소노스 파베르 제너레이션 5, G5, 아마티 G5에 온 변화는 이게 그 오마주 시리즈의 플래그십이기도 하고 이제 밑으로 이제 세라피노가 있고 새로 과레네리까지 생겼죠. 원래 사이즈 유닛 포맷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 스피커의 가장 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을 왜 오마주의 플래그십으로 그렇게 끌어올렸는지를 딱 표시가 나는 부분이 바로 우퍼죠. 더블 우퍼가 8.7인치
정확히 8.66인치인데 소노스 파베르 전체 스피커 중에서 저 아이다에 들어가는 상위에 있는 그 서브우퍼 그거를 빼고는 그 12인치가 넘죠. 하여튼 그거 딱 하나 빼고는 가장 큰 유닛이에요. 소노스 파베르는 우퍼를 이렇게 막 10인치 넘어가는 이렇게 설정하진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8.7인치가 소노스 파베르에 들어가는 베이스 유닛 중에 가장 큰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 딱 3기종에만 들어가 있죠. 좀 아까 말씀드린 아이다의 우퍼가 그렇고 일 크레모네제의 저 사이드 우퍼 패시브 우퍼였죠 아마 그거만 8.7인치 그리고 이제 여기 아마티 G5에 들어가 있습니다. 8.7인치 더블 우퍼 그 다음에 6인치 미드 베이스 미드 레인지죠. 그 다음에 트위터 DAD 트위터 전 유닛을 전에는 트위터를 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 유닛을 다 인하우스 제조하죠. 그러니까 전부 소노스 파베르 자사 공장 내 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DAD 이제 디자인들이 이제 바뀐 부분이 특히 트위터하고 이게 하나의 어셈블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 트위터의 DAD가 조금 더 가늘어지고 금빛 톤으로 바뀌고 화살표가 조금 더 날렵해졌어요. DAD는 예전에 뭐 설명을 소노스 샘티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도프트 에이펙스 돔이라고 해서 트위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그 지점을 계산해서 거기서 디퓨징을 시켜주는 장치죠. 에너지가 과잉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좀 에너지를 로딩을 강하게 걸어도 이 파워핸들링을 크게 걸어도 왜곡이 생기거나 이렇게 시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든 그런 독특한 디자인의 트위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드레인지가 일단 제일 먼저 사실은 전 버전에서 많이 바뀐 부분인데 시각적으로 앞쪽에 이만한 페이지 플로어가 생겼죠. 거의 저거는 저 6인치에 저 정도면은 거의 2인치가 넘어가는 정도의 크기. 그게 굉장히 큰 바로 전 제품하고 뚜렷하게 시각적으로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페이지 플러그를 앞쪽에 둬서 새롭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안쪽은 사실 다 바뀌었습니다. 특히 미드레인지하고 베이스 유닛이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 교체되고 위쪽 특히 미드레인지하고 트위터는 네오디뮴 자석을 쓰는데 그 안쪽 유닛들이 대부분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소노스 파베르 하면 원래 이 인클로저 아름다운 인클로저 곡면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루트형으로 뒤쪽을 좁게 만든 특히 저 오마주 시리즈 이상으로 가면 위에 레퍼런스도 그렇지만 당연히 그 나무를 원목이죠 그대로 그걸 얇게 켠 원목들을 이렇게 쭉 모양을 이렇게 틀을 잡아가지고 그 곡면 만드는 게 어렵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9겹을 이렇게 적층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또 그 위에 칠을 또 한 9겹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공을 들인 가구도 아주 고급 가구 등급의 그런 인클로저 제작을 한 기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뭐 그 외에 자잘한 것까지 하면 뒤쪽에 이제 세로로 전체를 그 리플렉싱 홀로 만드는 아주 조그만 가는 이제 슬릿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렇게 알루미늄을 전체를 사출해서 그렇게 뒤쪽으로 터뷸런스를 없애기 위해서 가이드를 만든 그런 스텔스 플렉스라는 그런 리플렉스 방식. 그다음에 바닥 쪽에 이 GVT라고 그래가지고 진동, 바이브레이션 대부분을 제로로 만드는 제로 바이브레이션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래서 그런 스파이크라고 좀 해야 될지 아웃트리거를 둔 스파이크 이런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전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트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예전부터 유명한 디자인입니다. 그렇게 스피커가 그렇고 그다음에 MC452 독특한 거는 901의 이제 주니어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니어 일단 트랜지스터와 솔리드를 병행하는 방식이라는 굉장히 독특하죠. 그걸 하이브리드라고 이제 통칭을 하기에는 좀 약간은 이거는 그냥 앰프 두 대를 하나로 합친 그것도 진공관과 트랜지스터를 그런 개념이라서 하이브리드라고 표기하기에는 조금 좀 더 독특한 새로운 포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KT88을 채널당 양쪽에 한쪽에 4개씩 써서 진공관 쪽은 150W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쪽은 300W를 내서 이 둘을 한 스피커에 바이 앰핑을 할 수 있게 아주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게 그래서 주로 지금도 그렇게 연결했지만 트랜지스터 쪽은 저음 쪽에 그 다음에 진공관 쪽은 미드레인지나 트위터 쪽 미드레인지나 트위터를 하나 묶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쪽에 이 전통의 글라스 패널 안에 있는 매킨토시의 그 글라스 블루그래스 모니터, 블루 모니터라고 하죠. 이것도 소위 바늘이 두 개가 있어요. 레벨이 두 개가 있어요. 위쪽은 150W 진공, 아래쪽은 300W 트랜지스터. 그래서 듀얼 뷰 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도 독특하죠. 매킨토시 앰프는 뭐 유명하죠. 그 여러 가지 특히 보호회로 같은 거, 보호회로만 해도 제가 아는 것만 세 종류가 돼요. 그러니까 파워 가드라는 기본적으로 클리핑 생기지 말게 하는 거, 클리핑이 생기면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그런 게 있고, 센트리 모니터라고 해서 그게 파워 가드 센트리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전류가 이게 필요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역시 스탠바이 모드로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901부터 새로 적용이 된 건데 그 파워 가드 SGS, 그러니까 스크린 그리드 센서라고 그래가지고 진공관의 그 표면 열이나 이런 걸 체크해서 그게 필요 이상으로 뭔가 오작동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역시 또 자동으로 꺼지는 오프 상태로 스탠바이 모드 들어가는 그런 걸 모니터하는, 또 하여튼 2중 3중으로 그런 파워 가드들을 많이 둔 이유가 이 회사는 사실 그렇게 해서 뭐 이상이 생기는 일은 드물지만 출력이 높다 보니까 잘못하면 스피커에 이상을 생길 수 있는 요만큼의 일이라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극성스러울 만큼 아주 극렬하게 그걸 2중 3중으로 그런 파워 그 전원 차단 장치, 스피커 쪽에 뭔가 이렇게 데미지가 가지 않게 만든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원 트랜스 외에 고전적인, 그게 진공관이든 트랜지스터든 소위 오토포머라고 하는 출력 트랜스, 이게 매킨토시 사운드를 굉장히 유니크하게 만들기도 하고 드라이브에 어떤 좀 특별함을 주기도 하는 그런 출력 트랜스를 항상 두고 있다는 것도 매킨토시 앰프의 특징이죠. 기본적으로 예전의 매킨토시들을 글쎄 이제 한 10년 단위로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그 전에 매킨토시 앰프들이 이런 좀 묵직한 소리, 이런 소리로 이제 좀 포지셔닝이 됐었다면 그 사운드는 여전하고 거기에 해상도가 점점 올라간 10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마침 소노스 파베르를 이제 흡수합병한, 그래서 매킨토시는 브랜드 이름이긴 하지만 매킨토시 그룹이 또 있죠. 뭐 와디아스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같이 거느린 그런 매킨토시 그룹에 있어서 소노스 파베르 합병하기 시작한 한 2007년에서 2010년 그 무렵부터 그런 그 새로운 스피커, 매킨토시 자체 스피커도 있지만 이런 웨이브 아웃소싱 스피커 브랜드들하고 그룹이 통합이 되고 패밀리가 되다 보니 그런 좀 그때부터 사운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킨토시는 거기서 진화를, 우리가 아는 최근에 하이엔드 경향에 맞는 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단히 그 묵직한 소리를 유지한 채 상당히 섬세하고 해상도까지 이제 해상도가 좋다는 앰프들, 이런 앰프들하고 서로 성향을 달리하는 부분까지 그런 정도 수준까지 해상도가 끌어올라와 있습니다. C12000 이 프리앰프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매킨토시 프리 중에 유일하게 앞에 핸들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투바디, 하나는 전원부고 하나는 뭐 컨트롤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원부 컨트롤부가 따로 있고 이퀄라이징 부만 따로 분리시킨 좀 투바디의 이 포맷도 서로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는 12000은 특이하게도 포노 입력이 두 개나 있어요. 그런 것 좀 독특하죠. 서로 그 턴테이블을 두 개를 붙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고, 뭐 서로 다른 연결을 동시에 두 개의 쪽을 출력을 해서 서로 다른 앰프와 서로 다른 스피커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포노단이 두 개나 있습니다. 자, 이 조합에서 오늘 클라이막스 DSM과 LP12 클라이막스 LP12까지 다 얘기를 하려면 이제 한도 끝도 없겠지만, 참고로 자사 시스템의 특성상 케이블도 굉장히 좋은 케이블이 있죠. 오디오 퀘스트 제일 오래된 케이블 중에 하나입니다. 80년에 시작한 스피커 케이블을 썬더버드를 쓰고 있고요. 인터선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이쪽 클라이막스 DSM 쪽에서 이제 프리 쪽으로 가는 게 플래그십이죠. 드래곤을 쓰고 있고, 그리고 프리하고 파워 사이에는 파이어버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 플래그십 바로 밑에 있는 라인업이죠.
그래서 이 사운드는 맥킨토시의 사운드라고도, 그 다음에 소노스 파벨의 최신 사운드라고도, 그 다음에 그걸 링크하는 오디오 퀘스트 사운드라고도 사실 상당히 대등하게, 이게 어느 쪽을 뭐 이렇게 보조하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상당히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플레이어인 린 클라이막스 DSM의 소리까지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이렇죠. 저희가 예전 맥킨토시 사운드를 얘기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중후하고 대단히 드라이브하기 어려운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그럴 때 쓰는 앰프라고 여겼던 게 이제 약 한 세대 전에 맥킨토시에 대한 이미지였다면 현재는 그런 사운드의 기조를 유지한 채로 진화를 해서 현대 하이엔드 앰프들하고 좀 더 많은 기능과 이런 걸 탑재한 현대 하이앰프 다른 타사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에서 내는 섬세함과 그 해상도까지를 겸비한 앰프로까지 진화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곡들 있죠. 지금 처음에 맥킨토시 고유의 소리를 좀 들어본다는 의미에서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캘리포니케이션 같은 곡을 들어보면 그 특유의 그루브가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사운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집은 이런 그 그루브한 베이스와 이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 드럼 소리도 킥 드럼도 최소화시키고 보컬도 에너지만을 강조한 이런 사운드를 배합한 밴드인데 그 베이스 움직임이 출렁거리는 느낌 아주 멋있죠. 그게 소노스 파베르 저 아마티 G5랑 결합을 해서 내는 소리는 대단히 정교합니다. 사실은 그루브가 이렇게 타면서도 예전에는 그걸 부푼 소리로 듣는 재미도 있는, 그게 뭐 공진이 있든 없든 와 저음 좋다 이러면서 듣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베이스 소리가 굉장히 해상도를 갖고 아주 딱 그 우리가 하는 그런 곡 공간, 곡 규격에 있는 곡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마치 이 밴드가 처음에 내고자 하는 소리의 그만큼 반경으로 이렇게 꿈틀대는 그런 느낌의 그루브가 아주 역동적이죠. 아주 멋있습니다. 그 속을 뚫고 보컬이 쫙 흘러 들어오면 저는 풀리의 이 베이스보다도 이 보컬이 쫙 들어올 때 그 느낌이 좀 더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8.7인치 더블 우퍼가 내는 아주 특히 저 트랜지스터 쪽 300W가 딱 들어주고 있는 그런 풀리의 베이스가 정교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베이스 더블 우퍼에서 나오는 베이스의 소리였다고 한다면 이 쨍하게 아주 강한 에너지로 큰 파워 핸들링으로 들어오는 이 보컬의 소리는 지금 새로 만든 새 규격으로 만든 그런 새 더스트 캡도 씌우고 이렇게 만든 미드레인지와 DAD 그 트위터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스피커의 대역이 28Hz까지 내려간다는 거 의외로 의식을 못하는 분들 많아요.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완전히 초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30Hz 미만 내려가는 우리가 하는 그 플랫한 대역에서도 28, 35kHz까지 올라가는데 그 대역에서 들을 수 있는 악기가 바로 저희가 종종 이런 스피커에서만 들어보는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야콥슨이 연주하는 생상의 그 교향곡 3번 오르간 협주곡을 2악장, 1B 악장을 들어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그 쭉 베이스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과도하게 이렇게 넘치는 우퍼 구경이 큰 10인치 넘어가는 이런 우퍼들에서 내는 그런 매시브한 느낌이 그쪽의 소리라고 한다면 지금 G5와 MC401의 조합으로 내는 8.7인치 더블 우퍼의 소리는 역시 좀 아까 캘리포니케이션이 락 음악에서의 어떤 베이스 해상도였다고 한다면 좀 더 어쿠스틱한 공간이 훨씬 넓은 곳에서 울려내는 그런 파이프 오르간의 굉장히 광활한 소리를 아주 해상도 있게 들려준다는데 그게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좀 독특했어요. 그 부분은 뭐라고 그럴까요? 사실은 현장에서 그 소리를 녹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악기가 파이프 오르간인데 녹음을 일단 제가 하는 생상 그 오르간 협주곡 중에 가장 녹음을 잘했고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죠. 그 재생 자체를 베이스 자체를 굉장히 탄력 있으면서도 연주자가 보일 듯한 그런 베이스 있죠. 오르간에서 그런 부분을 듣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베이스를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이렇게 쭉 바닥을 쭉 깔려오되 이렇게 공진이 생기지 않는
그런 다시 얘기하지만 해상도를 자꾸 떠올리게 되는 낮은 베이스 아주 멋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오케스트레이션이 쭉 이렇게 조금씩 그 옥타브를 올려오면 악기수가 조금씩 늘어나면 그 이제 중고역을 타고 오는 그런 섬세함. 사실 소노스 파베르를 예전에 오마주 시리즈가 이제 그 초기의 그 전통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 사운드를 지니고 있는 그렇게 진화한 스피커라고 했을 때 초기에는 오마주 시리즈를 발매하면서 현악기 소리를 가장 잘 내는 스피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 통합하면서 대부분의 설계를 했던 그 파울로 테존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스피커는 자연스러운 소리를 목표로 하고 그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기 위한 과학적 기술을 동원한다. 그 얘기가 지금 G5 5세대 아마티에 그대로 다 실려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선명하지만 이렇게 쭉 확산감이 좋은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그러니까 주로 150W 진공관 쪽이 MC451에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중고역을 들려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뭐 이태리 스피커라서 이제 그런 이름을 또 그런 곡을 또 고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런 곡을 제일 잘 연주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돼서 크리스 보띠하고 보첼리가 노래를 하는 그 이탈리아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런 편안한 곡, 관악기가 나오고 남자의 푸근한 보컬이 나오지만 좀 더 그냥 자연스러운 어쿠스틱보다는 그런 매끈매끈한 소리가 들어가 있는 그냥 제일 그냥 보편적인 발라드를 들어봐도 이런 곡들이 뭐 느끼하다거나 뭔가 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다. 사실 좀 고가 시스템에서도 이 곡이 그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사운드답게 대단히 실제 연주에 가까운 이런 곡들도 크리스 보띠의 트럼펫이 그렇고 보첼리의 보컬이 그렇습니다. 편안하지만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그래서 이거는 오디오 파일로서 아주 심취해서 듣는 시스템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구도지만 가족들이 그 주인이 출근을 하고 비웠을 때 가족들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가요를 들을 수도 있고 힙합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팝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도 사실 이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뭐 첫 시간이었지만 잘 출입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마 이곳에서의 이런 공공연한 녹음이 아마 처음이지 아니었을까 싶은 로이코의 메인 시청실에서 소노스 파베르 신형 G5와 MC451, C12000, 그다음에 린의 클라이막스 DSM, 린의 LP12 턴테이블 소리는 오늘 같이 녹음을 하지 못했지만 이 시스템을 놓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워낙에 각 브랜드마다 소노스 파베르도 아까 제가 9개 라인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맥킨토시는 뭐 더 셀 수도 없고요. 이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심도 있게 리뷰를 할 기회도 따로 있을 거고요. 또 워낙에 제품들이 빨리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또 언젠가는 이 로이코에서 보니 한강 경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취재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